그러니까 지금 중국 주시장을 들어올리는 거는 투자 심리가 좀 큰 것 같고 경기가 마치 좋아질 것처럼 혹은 앞으로 땡겨올 것들을 당겨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열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고 저의 생각은 내년까지 이 전반적인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당겨오고 있는 이런 공급개혁 기대라든지 이 개선 기대는 사실은 좀 빨라 보입니다. 과속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이 있어야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증시의 지금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차기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 아니면 기존 주도주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진짜 이쪽은 생태계 투자나 바스켓 투자가 어렵다. 종목까지도 중국을 혹시 보신다면 지금 중국 증시 굉장히 뜨겁다. 상위 종합지수가 3,800선도 돌파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지금 흐름이 좀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전망하면서 중국 주식 뭐 여전히 비중 확대이긴 했는데 4분기가 기회윤이 더 크고 3분기는 계절적으로 보면 사실 뭐 자금 유출을 좀 봤었는데 3분기에 이런 것들 좀 많이 땡겨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한 2달 동안 뜨겁게 올라올 때는 사실 개인이 좀 주도한 것 같고. 개인이요? 네네. 개인이나 또 일부 신용자금들이 좀 사실 많이 들어와 있고 뒤늦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 최근 3주 동안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선행으로 보실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좀 개인들이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돈은 원래 많았는데 이제 위험 선호도 개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뜨겁게 지금 8월 달 또 여전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증시의 상승 속도, 각도를 과거에 비교해 보면은 작년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뭐 경기 부양하겠다 하면서 날아갈 때 수준만큼의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승의 주된 그 펀더멘털 상의 논리 내러티브는 경기 다시 살아난다 이런 쪽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조금 불편한 부분, 그러니까 매크로로 보면 불편한 부분은 뭐 가격 신호라든지 물가나 이익 신호들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난 2024년 상반기 정도를 저점으로 매수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큰 바닥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이 무려 뭐 2022년부터 어려웠었으니까요. 다만 지금 오르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해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펀더멘탈이 더 좋아진다 이런 기대보다는 몇 가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나 구조적인 비관론이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 좀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5월 달에 발간했던 중국 하반기 전망의 좀 요약 내용인데 좀 좌측에 있는 조금 그 어떤 글자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시진핑 주석이 기본적으로 탈부동산과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취하면서 사실상 수요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좀 무너지는 요인들이 있었고 또 최근 4년 동안 중국의 가장 큰 현상이 초과 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좀 들어가면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이 안 도는 현상들이 작년까지 극심했고요. 그래서 최근 10개월 동안 방금 지적하신 작년 9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건데 재정과 주식 부양 얘기를 뭐 반복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겠다. 즉 이게 결국에 유동성 함정 탈출이나 기존의 성장 모델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좀 완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월 달 그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환경이 일단 무위험 수익률이 장기금리 기준으로 보면 한 4년 가까이 빠졌고 그래서 바닥권에 왔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재테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투자 심리가 좀 더 좋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식 선호도가 가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환경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의 수혜가 이제 홍콩 같은 최근에 정부가 띄우고자 하는 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보고 뭐 베팅하기보다는 4년 동안 우리가 비관적으로 봤던 부분들 예를 들어 미중 관계라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충격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사실 향후 내년에 있을 수 있는 뭐 물가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수급적인 초과 유동성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대내외로 좋아지는 환경 자체를 좀 당겨오면서 시장이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성이 극심하게 뭔가 버블이 굉장히 껴있거나 혹은 여기서 뭔가 대단한 악재가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자체적인 이 과열이 얼마나 좀 더 유지가 되느냐, 혹은 9월, 10월에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또 하단을 높이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민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처럼. 인민개미.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인민들 얘기도 좀 드렸던 것 같고 네. 개미들 예. 개미들이 돈은 원래 많았다.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 건가? 이거는 이제 정부의 주식 부양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바닥에 좀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든 지금 뭐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건 아니고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타코 트레이딩이나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트럼프가 좀 말랑말랑하게 나오면서 좀 제압을 했다는 요인도 있겠지만 뭐 그 부분도 위험 선호도 개선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극심한 저금리 환경에서 올해 하반기에만 풀리는 중국의 적금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아시는 대로 소비 투자를 싹 줄이고 코로나 겪고 리오프닝하는 3, 4년 동안 적금에만 쌓아놓는 자금들이 올해 이제 만기 상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만기를 다시 재연장하거나 풀리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풀린 자금이 다 주식으로 온다는 로직이 아니고 네. 채권도 할 수 있고 고정금리 상품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채권이 3%대 금리가 지금 1%가 돼 있고 적금 처음 들었던 환경이 3%에서 지금 뭐 1%가 채 안 되는 금리다 보니까 당연히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주식을 좀 볼 수 있는 환경은 됐는데 그러면 주식을 볼 만한 위험 선호도는 어디서 온 거냐인데 지금 딱 얘기하신 작년부터 시작한 주식 부양도 네.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네. 또 미중 관계의 전술적인 휴전 혹은 저는 표현을 이제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을 4월에 할 뻔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멀어지는 이제 안전한 디커플링을 시장에서 조금 보고 있고 제가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항상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중국 A주 주가, 그러니까 중국 네. 상해 심천 지수하고요. M1 통화량이라는 그 중국의 좁은 의미의 통화량하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낮게 있는 건 이익입니다. 지금 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소위 말해 M1 통화량이라는 데이터가 주가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데이터가 중국 내에서 보는 이유가 과거에 중국이 뭐 부동산도 좋고 확장적으로 좋은 상황일 때는 총유동성 확장을 보면서 더 큰 의미의 대출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다가 더 투자자들이 이제 정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데이터가 올라가면 인출이 되는 걸 의미하고 내려갈 경우에 저축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데이터는 2023년부터긴 하지만 한 5년, 6년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 M1 통화량이라는 데이터가 급락을 하면서 한 3년 가까이 저축으로만 돈이 모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 데이터가 최근 7개월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의 의미는 결국에 소비 투자 직전 단계 인출 정도가 됐다고 보실 수 있고 적금같이 고정된 자금에서 일부 주식 계좌나 보험 계좌로 일부 빠지면서 약간 풀링이 되는 활동성 계좌로 바뀌고 있는 걸 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주시장을 들어올리는 거는 아예 근거가 없진 않지만 투자 심리가 좀 큰 것 같고 그 배경이 되는 몇 가지 환경 하에서 경기가 마치 좋아질 것처럼 혹은 앞으로 땡겨올 것들을 조금 당겨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과열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고 이제 과속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이 있어야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는 세게 안 붙었으니까 2018년도처럼 그게 지금 하나의 또 동력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11월까지 미국과 중국이 관세 그 전쟁을 유예했잖아요. 네. 11월 이후에도 계속 유예를 해 나갈까요? 아니면은 그때는 어떻게든 이제 그 합의위원 절차로 완전히 마무리 지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에는 1차적으로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최종 결정은 한번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맡고 있는 수준에서 유럽 수준일 거냐 혹은 뭐 동남아 수준일 네. 거냐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금 대미 수출 관세율이 30% 이내로 억제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40%나 50%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어렵다.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의 대미 수출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기술 제재라든지 상호 간의 히토류나 생산 쪽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4분기에 전술적으로 한 번은 이제 좀 매듭을 짚고 또 내년에 싸울 걸 준비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을 좀 당겨오고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수출이 둔화될 걸로 봤지만 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우회 수출이나 밀어내기가 극대화되면서 사실 지금은 시장이 펀더멘탈을 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수출 둔화나 이런 것들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보여질 거라고 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의 판단이 지금 뭐 중국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달 잘 나오고 다음 달 안 나오고 이게 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4분기 혹은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좋아질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리 땡겨서 반영하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말씀하신 한 달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표들은 시장에서 지금 민감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고 지금 보여드린 이제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가격을 반영한 GDP 성장률과 중국의 이제 CSI 300 지수를 그려놓은 건데요. 최근에 이제 가격을 반영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한 4%대를 좀 보이면서 여전히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 즉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인 디플레이션 구간이 연장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주가랑 명목 성장률이 이제 실적의 프록시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상적인 시장이고 네네네. 지금 분명히 주가가 앞서서 물가 반영한 혹은 물가 반영한 이 성장률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경로는 시장이 물가가 오를 거를 당겨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네네네. 혹은 지금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일 수 있다고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이익이나 가격 신호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일단 앞서 보여드린 그 통화량 같은 데이터는 아까 협의의 통화량 데이터는 일반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물가를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앞서서 제가 6, 7개월 정도 반등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의 한 내년 1분기까지의 경로는 중국의 키데이터 중에 하나인 생산자 물가 같은 네, 데이터가 PPI, 네. 일단 많이는 못 오르겠지만 7월, 6, 7월 정도를 저점으로 앞으로 오를 수 있겠다는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시장에서 조금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리튬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맞습니다. 쪽에 네. 구조조정 관련해서 네. 이제 정확히 캠페인의 단어는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 혹은 출혈 경쟁 억제라는 정책을 7월에 선언하면서 네네. 시장이 약간 이제 통화량이 뿌려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환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가격 신호나 마진 신호가 좋아지는 정책이 7, 8월에 나오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친환경이나 경기 민감주들이 공급 과잉으로 지금 골치가 아프고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었는데 앞으로 이 최소한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는 뭐 집중도가 좋아지든 ROE가 좋아지든 공급 개혁을 하다 보면 상위 기업들의 재무 지표가 개선되겠구나를 이제 땡겨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내년까지 이 전반적인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의 구조 조정이나 생산자 물가가 오를 때 좋았었던 약간 인플레이션형 자산들을 편입을 하셔야 된다고 국내 기관에 말씀드리고는 네네네. 있지만 지금 시장이 당겨오고 있는 이런 공급개혁 기대라든지 네. 이 개선 기대는 사실은 좀 빨라 보입니다. 아, 좀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너무 보는 조기에 강도는 땡겨오는 느낌이 네, 있다. 가격 땡겨오는 측면을 저희가 이익 관점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진 않은데 네. 좀 과하다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지금의 상승을 다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약간 지금의.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어쨌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려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네. 저는 뭐 6개월, 1년 단위 전망도 많이 틀렸지만 사실 단기 전망 맞추기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항상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갖다 놓고 이 정도 밴드를 제시해 드리고 타이밍까지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틀은 올해 내년이 계속 하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등락하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땡겨오는 스토리들이 조금 너무 낙관론 위주로 가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9월 중순 이후로는 원래 주식들 차익 실현이 있다 보니까 좀 용돈도 좀 만들고 여행도 좀 다니고 네. 소비 좀 하면서 실물을 더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계속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조금 제가 보는 과열 징후들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또 네. 앞으로도 더 오를 만한 섹터가 어느 쪽인지도 궁금한데. 주도주가 중국 증시의 지금 주도주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또 차기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 아니면 기존 주도주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생각하기로는 뭐 2차 전지나 로봇, AI 이쪽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중국에 보고 있는
뭐 각종 생태계는 네. 뭐 피지컬 AI라든지 중국이 뭐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들러붙어서 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또 혹은 뭐 신소비라든지 네네.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전 궁극적으로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이나 공급 개혁 관련해서 소재 산업재 친환경을 사실은 큰 틀에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고객들에게는 특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하고 있는 지수 상단에 와 있는 지수가 많아져가지고 네네. 혹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연말까지 한다면 그래도 기술주가 좀 더 키 맞추기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씀드린 뭐 최근에 중국에서 뜨는 AI 칩이라든지 기술주 관련된 이제 홍콩에서 상대적으로 플랫폼 업체들 주가가 네. 최근 6개월 동안 좀 딥시크 이후로 쉬었기 때문에 홍콩 쪽의 기술주 그리고 지수를 산다면 항상 테크 지수 정도를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해 종합이나 뭐 CSI 300 또 혹은 항상 H 같은 일반적인 저희가 제시하는 지수는 연말까지는 약간의 조정이나 특별한 좀 계기를 더 가져야 상단을 저희가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연말까지 여전히 지금 친환경 말씀하신 뭐 태양광이랄지 배터리 그리고 일부 조정이 좀 과한 전기차 이런 것들은 네. 연말까지 트레이딩 기회에서 좀 우선순위에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탐방 얘기를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6, 7월에 저희가 이제 소비 탐방 좀 갔었는데 중국이 이 최근 소비가 회복은 좀 하고 있는데 그 아시는 팜마트 같은 일부 이제 신소비 종목들이 예, 맞죠. 홍콩에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진짜 이쪽은 생태계 투자나 바스켓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검증된 1등 소비주들만 좀 고르는 거라서 종목까지도 중국을 혹시 보신다면 특정 그 신소비 종목 정도는 네. 연말까지 트레이딩 기회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 쪽은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좀 과할 정도로 마진 단계가 좀 어렵고 훌륭한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도저히 13,000불 소득에서 나올 수 없는 가계 소비 패턴을 이미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진출에서 이미 성공한 팜마트, 미니소, 중국 내 이미 그런 네. 기업들 위주로 트레이딩할 걸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전승절이라든지 뭐 10월 중순에 사중전에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한 일주일 지나면 8월 시각설은 이제 거의 뭐 없어질 것 같고 전승절 이후로 정치 리스크는 조금 현재 시장에서 볼 때는 네. 뭐 레임덕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네. 일단 그 관련 리스크 좀 낮아질 것 같은데요. 중국 내에서도 뭐 저희 쪽 의견을 알아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1인 체제에 대해서 좀 더 공고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대외적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이번 9월 3일 전승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저희가 뭐 지난달부터 중국 내에서 일부에서는 최근 주시장이 좋은 게 정승절을 위한 수급 파티고 전승절 전까지 좋은 거고 그 이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뭐 일부 있을 네.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월까지 중국에서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뭐 금리 지준율 인하라든지 추경이나 이런 네. 좀 재밌는 수요 부양책 얘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 있는 당대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테마 관련해서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의 틀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뭐 로봇이나 일부 테마주들,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 9월 달 넘어가면서 여전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수요 쪽보다는 여전히 공급 관련된 정책들, 뭐 아시는 태양광, 리튬 이런 지금 말씀드린 네. 것들에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감산, 프로젝트 축소 이런 가이드라인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철강이나 태양광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5만 산업들이 다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시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쪽도 결국에는 가격의 역담합을 좀 유도하는 일종의 이제 좀 하단을 높이는 이런 네. 조치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까지 좀 해석해 드리겠지만 그런 정책들을 좀 보시는 이벤트를 좀 기다리시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이펙에서 미중 간의 어떤 1차적인 맺어지는 그 어떤 과정들이 네네.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관련된 이벤트는 11월 이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봤을 때 저희가 여름에 이제 실각설이 나왔던 시진핑 네. 이제 그 잔여 임기가 2년 남았다라고 네. 했는데 네. 앞으로 그
과제는 무엇일까? 이 시진핑 정부에서 추구해야 될 네. 과제랑 네. 거기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네. 아이디어, 네. 투자 아이디어는 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기관 세미나 다니면 10월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남았고 네네네. 시주석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정책을 설명드리면서 그럼 그 다음 단계 남은 숙제가 뭐냐라고 네네. 봤을 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제조업이나 일반 산업들의 마진을 높이고 집중도를 높이려는 일종의 공급 개혁과 구조 조정의 네.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전체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 30%고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뒤떨어져 있는 서비스업 부양이 네네네. 저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국이 지금 가보시면 생각보다 서비스 쪽에 대한 공급 투자가 잘 안 돼 있어서 일자리를 거기서 창조도 잘 못하고 있고 뭐 수요가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요는 생각보다 잘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뭐 숙박, 외식, 여행, 무슨 연세, 여러 분야, 공연, 스포츠 이벤트 여러 가지로 투자를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에 수혜 산업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3,000불 이후에 중국 쪽의 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의료 지출, 뭐 제약 바이오, 또 중국 고령화 관련 산업들, 또 일부 특정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중국이 지금 무비자 혜택이나 여러 가지 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좀 더 강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을 혹시 중국을 좀 세게 보는 이제 전망을 제시해 드린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성장 모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었던 부동산이나 낮은 마진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조금 일부 개선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들은 다 경쟁력 있는 건 알지만 너무 그 마진이 미국 대비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개선이 되는 요인들 그리고 서비스업이 지금 제일 코로나 이후에 안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시장이 사실은 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건전하게 오를 수도 있는 환경이 진짜 오랜만에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수 쪽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항생 테크나 이제 네. 기술주인데 네. 좀 더 내년까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뭐 A50이나 CSI 300 네.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CSI 300이 지금 거의 4년째 시장을 언더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내년에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업 부양이나 공급 개혁이 잘 떨어져서 상위 기업 중심으로 저희 예상대로 된다면 CSI 300의 지금 레벨보다도 훨씬 더 큰 기회 요인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배당주나 시클리컬 개념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라서 네네. 중국에서 조금 그런 소외됐던 지수들이 좀 빚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내년이라고 좀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전망치는 다음번에 제가 나와서 상향 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팀장님, 중국 단체 관광객 저희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고 관광객들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 기업 중에도 사볼 만한 기업이 눈에 띄시는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인바운드나 이런 쪽에 종목 담당자 제가 네. 아니지만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그림에서는 주신다면요? 사실은 조금 개인 대상으로까지 비자를 풀었다면 좋았겠지만 네, 뭐 그건 굉장한 복잡성이 있을 거라서 결국에 최근 트렌드랑 조금 안 맞아서 좀 아쉽긴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계속 보시는 대로 인바운드 관련된 뭐 숙박이나 여행이나 기본적인 한류 베이스에서 저희가 중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인바운드 쪽에서 보시는 부분에서 연장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저희 특사단 가서 네. 아직 그 한알령에 관련해서 아직 산을 좀 확인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막바지 진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해도를 중국 내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무비자도 자기네들이 원해서고 네네네. 네. 땅 팔아서 버텼던 지방정부가 이제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뭔가 축제를 일으키고 뭔가를 하려면 그게 개방이 필수인데 저희가 가서 뭔가 매칭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컨텐츠나 공연 이런 거밖에 없고 지방정부가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섣불리 저희가 뭐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추세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한안령 해대 쪽으로 가는 게 네, 맞다. 저는 그쪽으로의 방향은 크게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정부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저쪽의 어떤 상황 자체가 계속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좀 가능성을 좀 글쎄요, 뭐 긍정적으로 저의 봐도 의견이니까요. 될까요? 네.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당대회가 끝나는 일정 이후로 올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중국 언론의 최근의 태도 자체는 네.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갔다 오신 특사단 그러니까 직전에 저희 가셨던 그 어떤 분들과의 얘기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극진하게 대응은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큰 변수가 없다면 일단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중국의 스타일상 몇 가지 옵션들을 좀 풀면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조금 믿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